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가우디 건축물 말고 바르셀로나 건축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건축물 하나 또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그 유명한 세세세베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세세세베는 약자죠. 그냥 봐도 약자. 세세세베. 영어로는 CCCB. CCCB는 Centro de Cultura Contemporánea de Barcelona.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원이라고 하는 이름쯤으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세세세베라는 이 건축물은 1994년도에 만들어진 시설이고요. 이 시설, 본래 이 시설은 1802년도에 이곳에 처음 문을 연 La Casa de la Caridad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자선의 집이라고 하는 이전 건축물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1802년에 문을 연 이 시설은 이곳에서 1957년까지 자리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시설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기독교 자선 시설이었겠지요. 1993년도에 이곳을 알베르트 비아플라나 이 엘리오 비뇽이라고 하는 두 명의 건축가가 운영 중인 사무실, 비아플라나 이 비뇽 사무실, 이 사무실에서 이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해서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원이라고 하는 전시시설로 개조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아주 단순해요. 기존에 있었던 그 자선의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북쪽이 열려있는 U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 대문자로 U를 쓰면 위에가 열려있는 그 모양 그대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아플라나이 비뇽이 한 작업은 U자에 열려져 있는 그 한쪽 날개를 자신이 만든 유리 인면으로 닫은 겁니다. 그 인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보자면 수직으로 올라온 인면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남쪽에 있는 바르셀로네타나 그 해변 있잖아요. 이 밑에서 보면 이 유리면에 반사된 도시 전경과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묘한 긴장감이 있는데 이 긴장감 그리고 반사되는 이 인면이 이 프로젝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적으로는 자선의 집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전시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서포트가 있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다닐 수 있게 이런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대형 수장고도 있어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이 인면 뒤쪽에 숨겨진 바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눈으로 확인되는 이 건축적 프로젝트의 핵심은 디귿자 모양으로 열려 있었던 U자, 디귿자 똑같은 거죠. U자, 디귿자 모양으로 열려 있었던 이 자선의 집의 한쪽 면을 그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재료로 닫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재료는 이 건축물이 갖고 있는 육중한 돌이라는 재료와 달리 유리라고 하는 반사하는 재료, 그리고 아주 가볍고 경쾌한 비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아주 재미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긴장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 그것을 제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들이 만든 유리 인면 정가운데, 아마 정가운데로 보이는데요. 정가운데 쭉 연결되는 수직선입니다. 이 면이 완전한 평면, 그냥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었다면 좀 지루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정가운데를 하나의 수직선이 가르고 있고, 이 왼쪽 면과 오른면 사이에서는 제 얼핏 기억으로는 한 두 뼘? 그러니까 한 40cm, 50cm 될 만한 면에 이렇게 물림이 있습니다. 한쪽이 50cm쯤 더 나와 있고, 한쪽이 50cm쯤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의 유리 색깔이 약간 다른데, 거기에서 맞게 되는 이 긴장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양쪽 면이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 이곳에 가보면 이 빗면 유리면으로 보이는
바르셀로나를 위에서 보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다른 웬간한 건축물보다 이 건축물의 빗면이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바르셀로나를 약간 더 굉장히 다른 시점에서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인면의 위치가 아주 절묘해요. 투시도적으로 아주 절묘한 것이 안에 보이는 것과 바깥에 보이는 것이 반사돼서 마치 이 디귿자 모양이 반사된 그 면상에서 연결돼서 하나의 커다란 중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재미있는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가 자체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거든요. 삐뇽이 미아플라나는 바르셀로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남긴 아주 중요한 건축가들, 시대를 풍미한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특급 건축가 알링 미라예스. 알링 미라예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남의 사무실에서 딱 10년, 한 사무실에서만 10년 일했거든요. 그 사무실이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미아플라나 이 삐뇽 사무실입니다. 삐뇽 선생님은 제 박사 논문 지도 선생님이라서 삐뇽 선생님한테도 가끔 알링 미라예스 얘기를 들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사무실에서 주로 했었던 일은 투시도를 그리는 일을 알링 미라예스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삐뇽 선생님한테 설계 수업을 들었지만 이 선생님은 근대 건축의 어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하에 미스 반데로에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건축 어휘를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 아래 계속 그 건축 어휘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대 건축, 2세대 근대 건축이라는 중남미 지역에서 50년대, 60년대에 유행했었던 2세대 근대 건축이 아주 자기의 전공 분야이죠. 그래서 그 근대 건축을 연장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근대 건축의 어휘를 갖고 한 프로젝트가 바르셀로나에서는 특급 프로젝트라고 하면 산츠 에스타션 산츠 중앙 기차역 뒷면에 있는 광장 계획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세세세베, 그리고 람블라스 길 끝에 람블라스 길이 이렇게 연장되고 바다로 건너가면 거대한 상업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람블라스 길이 갖고 있는 위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람블라스 길의 끝에 마침표를 찍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마레 마그누 프로젝트도 비아플라나 삐뇽 사무실의 프로젝트고요. 그 상업시설로 건너가는 바르셀로나를 가보신 분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다리가 있는데 옆에 배가 지나갈 때 문이 열리는 다리거든요. 난간이 없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난간이 없는 다리도 비아플라나 삐뇽의 프로젝트입니다. 시내에 있는 프로젝트 중에도 중요한 프로젝트라 하면 힐튼 호텔 그 어디야? 디아고날 길에 있는 힐튼 호텔도 아주 볼만한 건축적인 프로젝트이고 람블라스 길에 또 있네요. 산타모니카 수도원 리노베이션 계획안을 통해서 그 수도원 역시 미술관으로 변경하는 프로젝트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들이 다 볼만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바르셀로나 건축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을 꼽으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세세세베는 한 손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 명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묘한 긴장감, 내 끈을 놓지 않고 한 아주 진지한 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